예, 안녕하세요. 예. 유류분해 정석과 상속재산 분할의 정석을 집필한 이재호입니다. 저는 16년간 그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냐, 아니면 고유재산이냐, 아니면 특별수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지금 그 상속팀의 실무진으로서 변호사님들을 보좌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비용을 들여서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본을 이렇게 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냥 아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밑에 이제 자막을 넣는 거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어눌하거나 조금 빗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박 겉핥기식이나 겉도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강의 내용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반된 두 가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유재산이라는 거는 이게 상속 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아가지고 신청하는 거죠. 이럴 때와 그 수익자, 보험금 수익자와 보험사 간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했다고 해서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인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류분 사건은 다릅니다. 이거를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걸로 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상제분할이나 유류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상속인 간의 문제입니다. 상속인 간에 내부적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속인과 제3자 간의 문제가 됐을 때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자, 이게 사망보험금은 팩트가 이겁니다. 그 법률 분쟁이 상속인과 다른 사람 간의 법률적 분쟁이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업부터 증여받은 걸로 안 봅니다. 상속받은 걸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이거를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은 여기까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지. 먼저 고유재산이라고 할 때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은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여기다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보험자는 뭐냐면 사고 당사자입니다. 내가 상해보험을 들었으면 누가 다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느냐?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돈을 줍니다. 자, 보험 수익자는 누구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왜 이게 고유재산이냐면 이 보험금은 이 보험료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는 건 해적 환급금입니다. 이렇게. 이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상해라는 사고,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수익자한테.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을 갖고 이 수익자가 다이렉트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와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험금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 여기 자녀 1 자녀 2가 있는 경우에 여기 먼저 이제 사망했다고 보겠습니다. 아버님을 피보험자라는 보험금으로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그냥 2분의 1씩 쪼개집니다. 이렇게 5천만 원씩 이렇게. 근데 여기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권 나 보험금 안 받겠다. 그러면 이게 일로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1억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자체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라면 상속 포기를 하면 이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면 넘어갑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속 포기하거나 민법 1019조에 따른 상속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그거 안 하고 나는 그냥 보험금 안 받겠다 라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자, 이게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이 되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 상속인의 경우입니다. 둘 다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유류분만한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는 뭐 제3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제3자의 상속분이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유류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은 입법 1114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년 안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전 거는 유류분권자를 침해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때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3자인 경우, 상속인이 아니고 제3자인 경우는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냐. 이 증여로 봅니다. 언제 증여받은 거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소유자 지정일. 사망일에 증여받은 걸로 본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익자 지정일로 보게 되면 1년 이전에 만약에 수익자로 지정을 해줬다. 그러면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수익자로 지정한 것을 증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권자에게는. 대법원 판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그래서 사망했는데 1년입니다. 여기서 수익자 지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배제돼 버립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손자나 뭐 이렇게 제3자로 뭐 며느리를 수익자로 지정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상속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이거는 증여는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증여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증여로 보느냐? 이건 이제 시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민법 1114조에 적용해서 배제되기 때문에 언제 증여받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럽은 제도가 시행된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것은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일이냐 아니면 수익자 지정일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모두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인지 증여일이 언제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인한테는. 그런데 이게 증여냐 일반 증여냐 수익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아니면 사인 증여냐 요거 문제입니다. 이게 사인 증여는 민법 1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562조 규정에 의해서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유증재산부터 뺏어갑니다. 만약에 이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이 일로 가버리면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걸 위한 유류분 반환도 내가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가 1, 2가 있습니다. 여기가 10억을 증여받았고 여기가 20억을 증여받아서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니까 여기는 1억을 반환해줘야 되고 여기는 2억을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비율이 왜냐하면 이게 3분의 1, 3분의 2니까 반환해줘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중에 3억이 보험금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인 증여로 가버리면 이 3억에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 푼도 반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인 증여가 아니고 증여다 그냥 증여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비율로 이렇게 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일반적 증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인 증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비율 다음에 내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는 있습니다. 하급심은 어디로 가냐? 일로 갑니다, 일로. 사인 증여로 갑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사인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가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이 사인 증여에 대해서 이제 뭐 논문까지 다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부 증여일 수 있고, 뭐 아시겠지만 정지 조건부, 뭐 해지 조건부 있습니다. 이거를 피상속인의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본다면 이건 증여입니다. 일반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수익자 지정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 발생은, 그러니까 실행, 효력은 지금 사인증여 계약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효력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서 발생한다면 조건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실행이 되는 거라면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서 사망을 원인으로 실행되는 거라고 본다면 560조 사인증여로 본다면 이건 사인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그거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부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자, 우리 보험금에서 지정하는 그 556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증여를 받겠다는 양쪽의 의사, 보험 수익자가 이 경우는 내 의사 합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된 거는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같은 경우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수익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유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정지조건부 증여 계약이라면 서면으로 딱 작성된 경우는 철회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유언 같은 경우, 사인 증여라면 유증에 준용하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인 증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인 증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수증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지정해버리면 됩니다, 사인 증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법률적 형태를 봤을 때 하급심에서는 이걸 사인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왜 이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판결문에 보면 보험금을, 유럽 사건이었습니다. 보험금을 상속인의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고유 재산으로 해서 이게 특별식에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명확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거는 상속인과 제3자 간의 분쟁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지금처럼 유르브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특별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법리입니다. 그것이 사인증여냐 증여인가는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 증여재산이 특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2심에서 진행되고 항소 이유서가 이제 내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그 고유재산이냐 상속인, 수익자의 특별수익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와
공동상속인, 상속인이 수익자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름반환하는 대상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더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주제로 좀, 이렇게 상속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렇게 관심을 좀 하나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먼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